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장수. 이들이 생각하는 장수는 몇 살을 말하는 걸까요? 80. 80대 초반이니까? 뭐 80 중반까지 살면 되지 뭐. 아, 90세까지. 100세까지. 원하는 수명도 제각각.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약 82세로 과거 30년 동안 13세가 증가했습니다. 이미 장수 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셈이죠. 그렇다면 행복한 장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거 우리 건강이 최고잖아. 응? 경제력. 경제력과 건강, 가족 등 필요한 조건들은 많습니다. 지위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건강해야지 가족이든지 돈이든지 다 그런 게 필요하죠. 건강 이루면 다 이루는 건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으로 뽑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하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아파 누워있지만 않으면. 건강하지 않고 구심해서 하는 건 뜻이 없는 거고 건강하면서 구심해서 살아. 그런 뜻이 희망광이죠. 평균 수명 82세 중 질병이나 부상 등과 같이 병 치레를 하면서 보내는 이른바 질병 수명은 무려 9.1년이나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는 오래 살 때 건강한 게 중요한데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한 장수의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면역력.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병원균이 침입해 발병하는 것을 막고 치유하려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장수뿐만 아니라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면역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순한 감기부터 시작해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그 해답을 헬로우 굿맨이 제시합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가득한 인천의 한 공원. 어딘가에서 들리는 박수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니 오호, 335 모여 앉은 어르신들. 뭔가를 보며 현신 박수를 치시는데요. 쫑쫑해갖고 아줌마가 80살 먹었다 해도 괜찮아. 허리도 꼬쩍하고 대단하다요. 무더는 못해. 할머니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엔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 중인 이가 있었으니 오메 어이 어이. 아유, 그나저나 이렇게 과격하게 하셔도 괜찮으신가요? 옛날에 직장만 알아가지고 직구면은 운동해서 괜찮아. 오늘의 첫 번째 굿맨 태권 할머니라 불러다오 지복연 씨. 67대 직장암으로 걸려가지고 1년 동안에 막 병원에 딱 1년 병원에 있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상기가 넘었으니까. 67세에 발병한 직장암. 그것도 무려 3기였다는데요. 직장암은 생활 습관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최근 들어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소화불량 증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초기 증상 구분도 쉽지 않은데요. 모두 와가지고 뒤다 보고 죽는다 했지. 사는다 간 사람 없었어. 그렇게 아팠고 항제 맞을 적에 클 때 좀 힘들었고 반사치료 할 적에는 여기 가봐 시커멓게 탔고. 아이고 1년 동안에 뭐 죽는 사람이나 똑같지 뭐. 적지 않은 나이의 발병이 더욱 힘들었던 1년간의 투병 생활. 몸에는 아직도 아이고 그때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뭐 그거 새끼들을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자기 스트레스 자기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고 있다 보니까 영감이 돌아가신 아이께로 병이고만 나타나더라고. 지난날 굿맨에게 큰 언덕이 되어주었던 건 남편입니다. 그만큼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한테는 나쁘게 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병 걸리나 싶어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든 내가 살아서 내가 이병 건치고 내가 80까지는 살아야 되지. 응? 자식들도 보고 살아야 된다 했는데 내가 85까지 살았어요. 아이고 참 무슨 말씀을 95세 아니 100세까지 사셔야죠.
그나저나 피할 수 없는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상 있으면은 내가 조금 이상 있는가 보다 싶고 생각이 들어. 그때 있으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자신만만한 군맨. 수술 이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간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CT 검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재발했다는 그 소견이 전혀 없어요. CT 상에서 그래서 깨끗합니다. 특히 대장암과 관련된 수치, 그다음에 간암, 그다음에 뭐 췌장암이나 난소,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행 표시자들이고요. 다 정상 범위세요. 각종 암과 관련된 검사는 통과.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군맨은 몸속 면역 세포들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검사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암을 앓으셨던 분이긴 한데 현재 상태는 젊으신 분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할 정도로 면역 상태도 좋고 암의 재발을 의심할 만한 그런 소견들도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검사에서 모두 파란 등이 켜진 군맨.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시죠? 젊은 사람보다 좋다 하니까 잘 왔다고 생각해. 기분 좋으세요? 좋아. 너무 좋아.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맨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지복연 씨. 자, 그 비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뭐?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3,000원인데. 3,000원. 어머니 뭐 좋으시죠? 뭐 물건 사실 때 뭐 이렇게 시원스럽게 해서 사주시고 좋죠. 군맨이 매일 찾는 이곳은 집 근처의 전통시장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재료를 사기보다는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구입한다는데요. 신선함은 기본에 버리는 양도 적어진다고요. 시장 옆에라 가까우니까 짓대 음식 사 먹어. 간단히 장을 본 후 딸과 함께 지내는 집에 들어서는 지복연 씨. 여기 왔어. 뭐야? 많이 샀어.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샀어?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까지 그러니까 저는 더군다나 엄마랑 둘이 사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일이었죠. 엄마 저기 그때 그 치료받은 거 괜찮아? 근데 괜찮아. 요즘에 또 그냥 가다가 어머니의 투병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정숙 씨. 때문에 군맨의 건강 상태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엄마도 고생이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픈다는 거는 집안이 다 아픈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엄마랑 둘이 살지만 엄마가 아프시면은 저 또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불효자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그러잖아요. 식사 준비도 함께하는 두 모녀. 특히 정숙 씨는 군맨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식단에 신경을 쓴다는데요. 또 버섯, 이탈이 또 있죠. 버섯이에요. 이거 버섯 있고 이 버섯의 항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 버섯이 끊이지가 않고 계속해서 버섯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엄마 병 앓고 나서 버섯은 끊기지 않고 계속 먹고 있어요. 때마다 종류와 조리법을 달리하면서 식단에서 끊이질 않게 한다는 버섯. 숲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버섯은 군맨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버섯에는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B군, DK가 포함된 식품입니다. 항당뇨, 항염증, 그다음에 항암, 항바이러스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군맨이 즐겨 먹는 표고버섯엔 항산화 작용이 풍부하다는 국내의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오늘 선택을 받은 버섯은 느타리와 표고. 숨이 죽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주고요. 집에서 직접 짠 들기름 조금, 깨소금을 듬뿍. 근데 버섯이 뭐였어? 들기름하고 그 짜온 거, 그 들기름하고 잘 볶아. 잘 마실게. 아이고 김이상궁 역할에도 충실하시네요. 잠깐만. 아하 주거니 받거니 챙겨주는 두 분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맛있다. 안 넣고.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는 딸이 만든 느타리 표고버섯 볶음. 향긋한 버섯의 향이 그대로 담긴 듯한데요.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면 아주 그만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를 이용한 요리. 어휴, 김장김치가 아주 맛있게 잘 익었네요. 자, 먼저 김치를 냄비 바닥에 쫙 깔아주고요. 유자청이요. 얘를 조금만 넣어요. 유자청은 군 냄새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손질한 고등어까지 넣어주면 고등어 김치조림 준비 완료! 엄마도 암이셨고 아버지도 암이셨으니까 육식을 조금 피하고 생선이나 버섯이나 이제 그런 종류로 많이 먹어요. 아우, 요거 한 입이면 그냥 잃었던 입맛까지 돌아올 것 같은데. 얼큰한 맛이 일품인 고등어 김치조림까지 완성됐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식사 준비 완료. 채소와 생선, 고기까지 육해공의 먹을거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하, 맛있겠다. 뭐 맛있게 해놨어? 아까 그 고등어 조림, 아까 버섯, 아이고 많이 해놨네. 암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던 군맨. 급격히 떨어진 체력 때문에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이후 더욱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답니다. 때문에 육류도 양은 적지만 주 2회 정도로 드신다고요. 공원 가서 운동했지 진하게 밥으로 먹으니까 꿀맛이네. 항상 운동을 해야 돼. 밥이 꿀맛이야. 꿀맛 같은 식사를 끝낸 군맨. 아직 뭔가가 남았는지 다시 냉장고로 향하시는데 주섬주섬 봉지를 꺼내시고 봉지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생강. 아하, 군맨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특급 도움이라고 합니다. 생강차 끓일 준비를 하시는데 설탕이나 꿀에 절이지 않은 순수한 생강을 사용합니다. 이야, 오늘 군맨이 아주 살아있네. 활력이 넘치는 걸 보니 역시나 군맨답습니다. 그런가 봐요. 생강이오면은 몸이 따뜻하게 해줘서 그래서 집에서 끼리 먹어요. 사시사철 생강차를 마신다는 군맨.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대추나 감초, 계피 등을 함께 끓여서 마신답니다. 생강 같은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호흡기를 따뜻하게 해서 두통을 없애거나 코막힘을 없애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1차적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켜주고 위장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해 줍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 성분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이나 지질을 우리가 없애주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끓인 생강차는 보온병에 담아둔 뒤 틈틈이 마시는 것이 포인트. 물이나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산나는 생강차를 먹어야 돼.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는데 없으면은 물이라도 끼리서 부어가지고 끼서 뜨신 물은 먹지 찬물은 절대로 안 먹어. 자, 정성 들여 끓인 생강차를 챙겨 들고 길을 나서는 군맨.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디를 가시나?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태권도장. 일주일에 3번 또래 어르신들과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 군맨의 큰 낙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좀 피곤하다고 안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예. It's showtime. 태권 할머님. 까짓거 젊음이 좋으니까 소녀로 합시다 그냥. 85살의 태권무사로 다시 태어난 지목연 태권 소녀. 와, 멋지시다. 오. 아파가지고 이제 힘이 내려고 태권도를 데려가가지고 열심히 했죠. 하다 보니까 20년 됐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태권도는 이제 군맨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태권도! 이야, 태권도장 천장을 그냥 기합 소리가 뚫겠는데요. 태권도 제일 잘해요. 아우, 우리 회장님은 그냥 존경스럽죠.
대단하다고 보죠. 감히 뭐 어떤 노인네들이 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뭐 태권도를 하냐 이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상장과 메달들이 지복윤 씨의 노력을 대변하는데요.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도 되찾고 삶의 활력도 되찾았다는 굿맨. 규칙적이고 저강도 운동에서 차츰 높여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근육을 유지하고 또 이로써 면역력도 높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태권도 실력을 한번 볼까요? 자, 격파 시범 하야 우유. 아, 우와, 대단하십니다. 우와. 내 격파 잘하지? 나하고 대결을 할까? 어떤 대결이에요? 격파. 어머나, 굿맨의 긴급 격파 대결 제안. 자, 지금부터 헬로 굿맨배 격파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자, 대결 종목은 연습용 기왓장 10장 깨기. 경력 20년의 지복연 선수와 변두리 태권도장을 다녔다는 제작진의 대결.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자, 흥미진진한 대결. 과연 결과는? 어머, 굿맨의 완승. 우와. 반면 에게 무슨 젊은 양반이 이렇게 힘을 못 써. KB의 10장 모두 격파한 굿맨. 아이, 밑장 못 깼네. 누구도 깼는데. 빨리 와, 일로 와. 오늘 힘들으시는데 한 장 써. 합시다. 2시간 동안 땀을 뺀 뒤에 수분 보충은 필수.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만든 굿맨표 특제 생강차를 직접 대접하시는데 운동을 마시는 차 한 잔으로 피로가 그냥 샥 날아갑니다. 그날 오후 굿맨의 집에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운동을 마친 뒤 꿀같은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굿맨.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수상한 실루엣의 이 사람은 그렇지, 나올 때 됐지 됐어. 굿맨의 건강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줄 울끈불끈 굿맨 코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를 좀 오래 배워서 저도 사실 태권도 2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4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애송이구먼. 또 내가 시범을 좀 보여주었으겠네. 해보세요. 자, 몸소 태권 동작을 선보이는 굿맨 코치님, 잘 배우세요. 어머니, 의도 계속 해야 되나요? 아이요. 아, 기합이지, 기합. 아, 참 답답하네. 아하. 자, 마무리 발차기. 자, 멋지세요. 아이고. 이런. 이게 발차기를 잘 못해요. 무릎 좀 잠깐 봐드려도 될까요? 예. 이쪽에 닦고 이쪽에 닦아요. 아휴, 야속하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무릎 관절이 조금씩 안 좋아지셨는데. 자, 그렇다면 증상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라. 오, 굿맨 코치의 눈이 날카로워져요. 제가 오늘 어머니께 알려드릴 운동은 이제 어머니같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무릎 관절의 사용을 최소화해서 다리 근육 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어주시고요, 어머니. 네. 먼저 무릎 꿇어주시는데 무릎 불편하시면 이런 베개나 이런 거나 매트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와 줍니다. 이때 상체는 앞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뒤쪽으로 줘서 허벅지 근육에 좀 더 이완을 강하게 해줍니다. 포인트는 상체를 숙이지 않고 곧게 세워주셔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굿맨의 지도와에 천천히 따라해 보시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앉았다가 이 상체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못 들어. 최대한 들어주셔야 돼요. 많이 당기시죠? 엄청. 네. 혹시 이렇게 다녀오세요? 여기가 한번.
거기가 막 당기세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발달시켜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횟수를 좀 늘려가세요. 평소에 등을 자주 등 근육을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 근육이 약해져서 등이 많이 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한 등 운동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를 펴놓은 상태에서 상체를 그대로 가볍게 구부려줍니다. 엄지를 위로 해주고 손을 Y자 모양으로 올려줘서 등을 접어줍니다. 등 근육 강화를 위한 이 운동법은 엄지손가락을 세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굽어지기 쉬운 등. 이 운동법은 등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와 등을 꼿꼿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팔이 접히지 않아야 등 근육이 제대로 접혀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유, 100세까지 꼿꼿하게 살기 어렵지 않죠?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그가 좋잖아.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검정치가 가득한 한강공원. 어디선가 색소폰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디 보자. 어허, 스카프를 둘러쓴 저분이 혹시 소리의 주인공이신가요? 아니, 이거 아까 색소폰 소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악보도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고. 소리 짧다. 그래도 들었다. 색소폰 문제 한 몇 년 되었어요? 5년 됐어요. 이렇게 한강 다니면서 색소폰도 불고 이래서 암을 극복했습니다. 아하, 오늘의 두 번째 굿맨, 갑상샘 암을 이긴 김건희 씨. 조금은 서툰 연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굿맨의 곁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괜찮죠? 뭐 이 정도 실력이면은 우리 집에서는 항상 턱떡이라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이 부부에게 지난 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10여 년을 갑상선을 알아왔었던 사람이고 평소 내가 주사 바늘을 찔러서 검사할 때는 그렇게 피를 안 쏟았는데 세면대가 있는데 보니까 내 이거 찔르는 그 바늘하고 피가 막 흥건하게 있는 거야. 그 안에 일어나서 보니까 암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내 등을 툭툭 치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수술하면 된다고 이러시더라고. 놀래고 너무 머리가 하얘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상상도 안 했던 거거든. 갑상샘은 목 앞 중앙에 나비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체온을 유지하고 또 신체의 대사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그러면 벌써 이게 이쪽으로 사망이라는 등식이 이미 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야. 그때 암이라 그쪽에서 암이라고 이렇게 판결했을 때는 아차 싶더라고. 뭐 아령 그로 한 병 꽉 먹는 것더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발견 당시 이미 암의 크기는 1.5cm가 넘었다는데요. 때문에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수술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면역력과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 하는데도 나 자신이 비관스럽고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정신과 약도 갖다 먹고 공포증이 자꾸 왔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는 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안 울락했는데. 소박하지만 아이들과 알콩달콩 지냈던 젊은 시절. 그 아이들 다 뒷바라지 해놓고 황혼을 즐길 무렵 발병한 암은 김건희 씨를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97까지 사셨어요. 지금 내가 비록 암은 알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암을 앓지 말고 재발하지 말고 깨끗하게 엄마처럼
조용하게 그래 살고 싶어요. 예, 엄마처럼. 수술 이후 정기적으로 갑상샘 검진을 받는 굿맨. 소위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갑상샘 암이지만 치료 과정을 힘들게 겪었던 김건희 씨는 매번 검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들죠. 이게 정말 한 번씩 병원에 오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또 무슨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암을 알았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 찍은 거는 괜찮으세요? 네. 기능도 괜찮고 그 당시에 다발성으로 이제 세포가 있었고요. 네. 오른쪽 거는 반월 검사에서 암이 이제 밝혀진 애고 왼쪽 거는 봤더니 다행히 얘는 나쁜 놈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추적 검사한 건데 양쪽을 다 없앴으니까 이 혈관들이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연세에 비해서 뭐 상태는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물론 갑상선 암 환자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추적 검사에서도 뭐 특별히 재발이나 이런 소견은 없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비교적 보통 연령대에 비해서는 뭐 튼튼하시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날 굿맨을 만나기로 한 서울 마포구의 한 복지회관. 자, 이곳 어딘가에 굿맨이 있을 텐데. 아유,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려나 진짜? 대식을 하는 사람들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이요? 네, 봉사활동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굿맨. 수술 이후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시작했다는데요.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받는 건 굿맨 자신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게 좋으세요? 아이고. 예전에는 잘 안 웃고 우울했고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 웃고 긍정적으로 좋아졌어요. 오전 봉사활동을 마친 뒤 어딘가로 바삐 움직이는 굿맨. 지역 주민으로 이뤄진 실버 합창단 활동까지 활발하게 참여하는 김건희 굿맨. 합창뿐만 아니라 색소폰, 스포츠 댄스 등 일주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자체만으로도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을 주고 또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요. 면역력이 높아져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스트레스를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위험도 적어지고요. 행복감을 높여서 면역력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바쁘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조금 늦은 점심을 준비 중인데요. 평소 굿맨이 즐겨 먹는 메뉴를 보여주신다는데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인데 어떤 음식일까요? 이게 지금 카레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찬장 안에는 평소 즐겨 먹는 다양한 종류의 카레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굿맨이 집을 비울 때 남편을 위한 인스턴트 카레까지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레가 치매 안 걸린대요. 그래서 좋아해요. 방법도 재료도 간편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꼭 만들어 드신다는데 카레만 있으면 별다른 밑반찬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다는 말도 살짝 건넵니다. 또 뭔가를 꺼내시는데요. 이 가루는 뭐죠? 이게 강황이에요. 이게 몸에 좋은 강황. 비싸기도 하고. 카레에 들어가 있는 강황은 아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네. 약간 그 색깔 낼 정도로. 근데 이건 오리지널 100% 강황만 갈아서 해놓은 거.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강황은 카레의 주 원료인데요. 강렬한 색과 특유의 향을 지녀 카레 요리뿐만 아니라 향신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강황은 성질이 뜨겁고 맵고 쓰지만 독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황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큐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지질을 잘 분해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강황의 우수한 성분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 굿맨은 강황 가루를 좀 더 첨가해 카레를 만드는데요. 영양뿐만 아니라 향이 더해져 카레의 풍미를 더욱 돋워준다고 합니다. 자,
잘 만들어졌는지 어디 한번 맛을 봐야 될 텐데. 어떠세요? 뜨거. 영 신통치 않으신데? 왜요? 짭다. 제작진의 몫까지 생각해 평소보다 많은 양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아유, 괜찮아요.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 짜면 물 더 넣으면 되지 뭐. 주부구단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요. 자, 이제 밥을 지을 차례. 쌀떡에서 꺼낸 쌀의 색깔이 알록달록 무척 고운데요. 다양한 종류의 잡곡을 넣어 밥을 짓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도록 미리 섞어둔 거라고 합니다. 뭐 이런 잡곡을 다양하게 그 섬유질이 풍부한 거라서 먹으면 뭐 칼로리도 좀 낮추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골고루 넣었습니다. 여기에 미리 불려둔 검은 콩까지 넣어주면 준비 완료. 군맨의 잡곡밥엔 도대체 이 몇 가지나 들어가는 걸까요? 수수, 보리, 검정쌀 이래서 8가지. 우와, 오곡밥이 아니라 팔곡밥이네, 팔곡밥. 수시로 잡곡의 종류를 달리하지만 보리쌀과 검은 콩은 쌀과 함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색상만큼이나 리코펜, 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소를 지닌 파프리카도 군맨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데요. 카레에 부족한 성분을 채워주는 환상궁합입니다. 이번에도 뭔가를 또 첨가하려는데 역시 노란색이네요. 작은 알갱이로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요, 비폴렌이라는 거예요. 비폴렌이 뭔데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화분이라고 하는 거 알죠? 화분. 네, 그걸 비폴렌이라고 그래요. 군맨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또 다른 도우미, 비폴렌. 암 발병 이후 면역력이 떨어져 고생을 했던 터라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썼던 군맨은 하루 한 번 따로 조리하지 않은 비폴렌을 그냥 섭취하신다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뭐 비타민이나 뭐 오메가3 이런 거를 장복을 한다는데 저는 이게 자연식품이잖아요. 아주 좋은 자연식품, 귀한 그런 식품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저는 이걸 제 몸에 맞는 비타민으로 생각하고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두루두루 섭렵했다는 군맨한테 가장 잘 맞았다는 비폴렌.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모을 때 꽃가루도 함께 수집을 합니다. 이때 효소가 들어간 자신의 타액과 꽃가루를 섞어서 동그랗게 경단을 만들어 뒷다리에 있는 포켓에 붙여오는데요. 요 작고 노란 입자가 바로 그 비폴렌입니다. 벌들의 먹이이자 로열 젤리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비폴렌에는요, 세포의 생장과 발육을 조장시키는 각종 영양소가 40가지 이상이 들어있고요. 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비폴렌에는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피로감을 줄여주고 스태미너를 높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힘이나 체력을 뜻하는 영어 스태미나의 어원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꽃 수수를 뜻하는 라틴어 스타멘의 복수형에서 유래했기 때문이죠. 실제 한 동물 실험에서는 비폴렌을 섭취한 뒤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폴렌이 활성산소와 관련한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약 200만 개의 꽃가루로 이루어진 비폴렌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뭉쳐져 있는데요. 특히 아미노산은 약 22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용했다는 비폴렌. 현대에 들어와선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해 레이건 대통령도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맨은 요리에도 비폴렌을 첨가해서 먹는다는데요. 열을 가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그냥 뿌려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동안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지치고 또 감기까지 달고 살았던 김건희 씨는 매일 먹는 식탁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니까 이건 음식이잖아, 식품. 네. 예, 비폴렌. 음식에는 뭐 거의 다 넣어도 돼요. 예. 군맨의 면역력을 책임지는 건강밥상 완성!
힘들어하는 아내를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던 남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와 함께하면서 남편의 건강 역시 좋아졌다고요. 화려하지. 이거 아니야, 화려한 정도가 아니야. 휘황찬란해. 이거 뭐 영 안 보던 건데 나 어디 외식해도 비싸게 주던 뭐 사게 주던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건 나 처음 보는데. 야, 금근이 한 번 더 얻어줘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거. 아프고 난 뒤 더욱 소중해진 식사 시간. 남편은 입이 마르도록 아내의 요리를 칭찬하기 바쁘고 굿맨 이 맛에 요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반 화학 조미료 같은 거 가미 안 되는 순수한 자연식이네. 네. 자연 식품이네. 음식 자체에 가치가 굉장히 up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이런 뷔페는 없거든. 식사를 마친 굿맨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비폴렌을 또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잼 같기도 하고 죽 같기도 한 이것은 또 뭔가요? 꿀이 들어가니까 네. 화분 자체에도 꿀 성분에서 나왔는데 이 꿀에 같이 재놨다가 부드럽게 해놓고 이렇게 먹으면 이것도 참 좋아요. 아하, 이것이 바로 비폴렌 발효꿀. 벌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인 꿀과 함께하면 더욱 금상첨화. 특히 꿀에는 백설탕에는 들어있지 않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폴렌 발효꿀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폴렌과 꿀을 1:1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비폴렌을 한 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넣은 뒤 섞어주십시오. 지금은 알알이 이래 있죠. 네. 요게 일주일쯤 지나면 알이 없어지면서 녹아서 꿀이 돼요. 그냥 꿀. 보통 이틀 정도 지나면 녹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씩 저어주면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경과하면 비폴렌이 녹으면서 발효꿀이 완성되는 거죠. 비폴렌 발효꿀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차로 즐기시는 겁니다. 대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야겠죠. 식사 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잔잔의 여유. 구수한 향에 달콤함까지 더한 비폴렌 발효차. 식사부터 후식까지 모든 것에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굿맨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굿맨의 다양한 노력들, 과연 이 방법들은 도움이 됐을까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통해 굿맨의 면역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려는데 이 NK세포는 비정상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입니다. 평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로 건강관리를 해온 굿맨. 암 수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기 때문에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500 이상이 정상인 NK세포 활성도 검사에서 굿맨이 받은 수치는 무려 710! 암의 가거력이 있지만 적당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 등으로 관리를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현재 NK세포의 활성도, 즉 면역력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을 생각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죠. 옆에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하면 더 힘이 되지. 예. 의지 많이 해줬어요? 예, 의지가 되죠. 둘이어서 더 좋은 산책입니다. 무리하게 빨리 걷는 것보다는 저강도로 자신의 체력에 맞도록 운동을 한다는데요. 그건 하루도 안 뺐습니다. 걷는 건 한강에 와서 한 2시간 걷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2시간을 걷고 난 뒤엔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은 필수. 운동 틈틈이 마시는 물에도 소량의 비폴렌을 넣어 챙겨 다니는 굿맨 부부입니다. 비폴렌을 단순히 음식 위에 뿌려 먹거나 타먹는 굿맨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운 요리, 굿맨 셰프 김선영 요리 연구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우메기에 비폴렌을 넣어서 소화도 잘 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비폴렌 우메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맥이란 찹쌀과 쌀로 만든 떡을 기름에 튀겨 엿에 졸여낸 음식을 말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찹쌀가루하고 요거는 맵쌀가루예요. 이렇게 섞어주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칠 거예요. 그게 이렇게 뭉치도록 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만든 다음에 살짝 해서 이렇게 살짝 자, 반죽은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 크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150도의 기름에 잘 익도록 뒤집어 주세요. 이번에는 자, 우메기 떡에 그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 조청이에요. 조청 없으시면 꿀 넣으셔도 괜찮아요. 유자청 있으시면은 유자청 이렇게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물이 한 반 컵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비폴레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 소스를 끓이고 난 다음에 조금 식었다가 비폴렌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번 요리의 포인트, 소스를 충분히 식힌 뒤 비폴렌을 넣는다는 거. 그 다음 소스와 떡을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소스가 떡 속에 잘 벨 수 있도록 충분히 뒤적거려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폴렌 우메기 완성! 쫄깃한 떡에 윤기가 흐르는 소스의 조화. 비폴렌과 대추로 장식을 하니 하하,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한국인은 매일 김치를 드시잖아요. 김치에 설탕을 넣어서 담그시는 게 많은데 설탕 대신 꿀과 비폴렌을 섞어서 발효시킨 발효액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 폴리페놀 등 영양이 가득한 비폴렌 열무김치가 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치가 빠지면 서운하죠. 봄에 먹는 김치로도 제격인 비폴렌 열무김치. 먼저 열무는 소금에 살짝 절여놓은 뒤 마늘, 양파, 홍고추를 손질해서 믹서에 갈아줍니다. 자, 적당히 갈린 양념에 고춧가루, 생강술, 액젓, 그리고 밀가루 풀을 넣고요. 비폴렌 발효시킨 거 이거 오늘 넣어줄게요. 나머지 재료를 모두 넣고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버무려 줄게요. 비폴렌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나른하고 지치기 쉬운 봄철, 입맛 돋아줄 비폴렌 열무김치 완성! 아, 밥 생각이 절로 나네. 제가 군맨을 위해 준비한 비폴렌 요리 맛있게 드셔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군맨. 군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빛보다 빠른 군맨 배달맨. 배달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헬로 국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공개되는 비폴렌 오메기와 열무김치. 늘 단조롭게 비폴렌을 활용해왔던 군맨에게 오늘 준비한 색다른 요리들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어서 드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마치 심사위원처럼 맛을 깊게 음미하는 부부. 자, 준비한 요리 맛이 어떠세요? 생소하면서도 지금 내 생각에는 이래 보이 좋네. 군민이 즐겨 찾는 비폴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비폴렌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10에서 15g입니다. 과량 섭취 시 구역감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및 각종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 시 주의를 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면역력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방법이든 노력해서 그 내 몸의 면역력을 길러놔가지고 어떤 병도 못 들어오게 해야 이제 내가 원하는 장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화이팅!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장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다양한 균들과 싸우는 방패막인 면역력을 키운다면요.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풀 열쇠, 면역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나는 천하가 항상
좀 넘었었거든요. 46kg 뺐다고 보면 돼요. 엄마! 78kg에서 48kg로 감량한 이편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